좋아요,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밸류업 9월부터 시장에 구원 투수될까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거래소가 어제는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어서 밸류업 참여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9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동안은 금융과 증권, 보험주 위주로 기대감을 얻어왔는데요. 자동차 기업들 역시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그룹도 간담회를 어제 가져가면서 밸류업 참여를 검토한다는 소식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기업 밸류업이 이제 본격화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그 사항들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10대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을 모아서 회의 간담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10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LG, 포스코홀딩스, 롯데, 하나 이런 국내 10대 그룹 내에 있는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 제고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시 제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기업들의 이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취합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개선 방향들을 관련돼서 향후에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들을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의 기업이 공시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이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지금 금융 관련된 기업이 아닌 회사는 LG전자 하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반기가 들면서 특히 이제 9월 이후서부터는 각 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기업 밸류업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라는 게 거래소의 요청사항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10대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기업 밸류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기업 이외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같이 이런 밸류업 기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런 10대 그룹의 참여를 요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10대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대주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 아니면 정치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보다는 좀 밸류업을 시켜야 된다,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어떤 당근책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들한테 당근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채찍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의 권리 강화, 그 다음에 독립이사 선임 의무, 집중 투표제 활성화 등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상향을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 밸류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들의 노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의 효과보다는 아마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시행한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 금융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업종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는 볼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관련된 참여 기업들의 주가 수준도 주가 상승률도 조금 더 개선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KRX 이제 은행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22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초 대비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체 코스피가 1.4%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었다라는 측면도 같이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으로 이제 확산된다라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자기들의 이제 이익에 상당히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과연 이런 기업 밸류업 참여에 얼마나 적극적이냐 여부가 향후에 이런 기업 밸류업 참여 여부를 확정지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얼만큼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당근책을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향후의 성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달 발표될 밸류업 지수 2개 지수로 나뉘어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수 기업과 유망 기업을 나눠서 편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이에 대해서 의견 여쭤볼게요. 네, 뭐 지금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의 우수 기업,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대 시장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 밸류업 지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밸류업을 지수를 해도 그 각 기업들마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거래소에서도 최근에 ETF 관련 이런 이제 밸류업 지수를 현재 산정을 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제반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대형 기업 중심으로 우수기업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코리아 유망지수, 코리아 밸류 유망지수. 아직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수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이 널리 지금 기업 밸류업과 관련돼서 알려져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밸류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추진 뭐 전망이나 추진 계획들을 이제 감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기업의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주당 이제 자산가치라고 비율이라고 보는 PBR 기준으로 해서 저 PBR의 ROE가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견,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유망 기업 입장에서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밸류업에 대한 이제 추진 사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적인 것보다는 비재무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단순히 밸류업 지수를 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ETF까지 확장이 되는 부분을 같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업 지수만 단순히 만든다라고 해서 주가가 부양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관련된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ETF나 아니면 관련된 뭐 투자 뭐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밸류업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밸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도 12월 중에 관련된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10여 개, 지금 이제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에 지금 ETF와 관련된 사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고요. 관련돼서 한 10여 개 정도의 자산 운용사가 관련된 ETF를 만들겠다라고 사전 그런 이제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다 여러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관련된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12월부터 관련된 ETF가 좀 더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관련된 ETF는 계속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밸류업에 관련돼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만드는 밸류업 지수가 아마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밸류업 관련된 지수에 들어가 있는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ETF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ETF에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ETF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분야에서의 자금이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ETF 관련돼서 자금이 들어가면 해당 종목들은 좋을 수가 있지만 만약 다른 부분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분야의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확인해 보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TF 자금 유입 확대 시 편입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만 명암 역시 좀 확실해 보입니다. 밸류업 관련주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옥석 가리기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PBR,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ROE가 네. 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뭐 PBR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PBR 부분은 뭐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아주 높은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ROE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수익성 지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가 높을수록 그만큼 경영 효율화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OE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 배당이 이제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배당이 높다라고 보시면 높은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OE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ROE가 이제 한 번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꾸준하게 ROE가 높은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도 이제 등락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년도에 뭐 어떠한 경영적인 이슈로 인해서 낮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가 이제 한 10%를 넘는 그런 기간이 꾸준하게 뭐 수년 동안 지속이 된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ROE 관련돼서도 가 높으려면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꾸준하게 ROE가 높은 기업 성장성과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도 화제입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될까요? 네,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배주주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거버넌스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주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회사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감원장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확대가 최근에 가장 좀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이제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의 이사들은 대부분 이런 일반 주주의 의사보다는 대주주의 의사를 반영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이런 이제 의사들이 일반 주주까지의 의견까지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스탠다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은 이런 일반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법무부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최근 들어 이제 불공정한 M&A나 M&A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보다는 대주주 중심으로 이런 기업의 M&A 뭐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두산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그룹의 이제 합병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이슈로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합병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재무가 기업 재편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이제 이런 거버넌스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 국내 기업들의 국내 이제 전반적인 주식도 밸류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밸류업 관련주로 손꼽히는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밸류업을 뭐 적극적으로 하는 업종, 뭐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이죠. 금융이었죠. 네, 뭐 금융 관련된 업종들은 아마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금융업종은 또 하나가 밸류업뿐만 아니라 실적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의 실적도 뭐 사상 뭐 역대급 이제 실적을 발휘했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금융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세를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뭐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비은행 계열사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실적 호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심주로는 뭐 대표적인 뭐 KB금융이나 그다음에 우리금융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주 환원책을 뭐 강하게 하고 있는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국내 지주회사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PBR을 갖고 있고요. 뭐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들은 같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GS나 LS 같은 그런 지주회사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